자, 2020년 경자년인데요. 경자년의 쥐띠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자년은 쥐의 해인데 쥐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내년에는 건강하고 재물운도 좋아지고 일이 슬슬 잘 풀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경자년, 이 경금이 들어오는 해고, 띠루는 쥐띠입니다. 그래서 뭐 흰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 경금이 흰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흰쥐라고 하는 건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검은쥐든 흰쥐든 뭐 그런 건 의미가 크게 없고요. 일단 2020년 경자년의 쥐띠 운세, 그걸 알아보는데, 그 전에 이 경금이 들어가는 해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변화와 변혁, 그리고 어떤 뭐 군사적인 반란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아주 이 경금이 들어가는 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 경자년에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쭉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일이 경금이 들어가는 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멀리는 1170년, 그때는 경인년이었었는데, 경인년에 고려시대에 정중부 이의방 이구가 이 무신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무신 반란. 그래서 실제로 고려가 100년 동안 무신들이 집권하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 역시 끝나는 해도 1270년 경호년에 무신 정권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깝게는 너무나 유명한 1950년, 역시 경인년인데요. 경인년 아시죠? 경인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 똑같은 경자년을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은 경자년인데, 이때는 4.19 혁명이 있었죠. 이렇듯이 이 경금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1970년, 1980년은 경신년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2000년은 경진년인데 김대중, 김정일 6.15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2010년에는 역시 경인년인데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렇듯이 굉장히 변화가 많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나 굉장히 시련도 많고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점,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쥐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12지에 나오는 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쥐띠들은 쥐의 습성도 뭐 있다고 하는데, 꼭 뭐 쥐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쥐띠들은 성격적으로 약간 뭐 냉정하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회전이 좋다든지, 좀 약삭 빠르다든지, 아니면 또 뭐 남녀 그런 거 생식적으로는 또 뭐 어떤 사람은 쥐띠는 좀 밝힌다든지, 뭐 이 색을 밝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 모든 쥐띠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쥐띠도 또 6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쥐띠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쥐띠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이 경자년 쥐띠인데, 쥐띠는 또 사주에서 봤을 때 신자진 삼합, 이 수의 기운을 이루는데,
이 원숭이띠하고 용띠하고는 같이 또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데 이렇듯 또 원숭이띠나 용띠하고의 연관성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이 쥐띠 이 하나의 띠로만 보면 정확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사주의 기둥과 8글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간명을 해야 되는데 띠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띠가 어떻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각자 그 쥐띠라고 하더라도 나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 다른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남녀가 다르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띠는 1948년 무자년 쥐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지금 올해 이제 2020년 경자년인데 경자생 쥐띠가 있고요. 그리고 1972년 임자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갑자생이 있고요. 그리고 1996년 병자생이 있습니다. 물론 뭐 2008년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빼고 이렇게 나이가 좀 2000년대 이후에는 젊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년 쥐띠, 경자, 임자, 갑자, 병자, 다시 또 무자년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 나이로 따진다고 하면 한국 나이로 따지면 이제 72, 3세가 됩니다. 여기는 올해 뭐 만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61, 2세가 되고요. 여기는 48, 9세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36, 7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20대 중반. 왜냐면 띠라 그래도 그 음력으로 따지면 그 원래는 양력 2월 4일 입춘 절기를 기준으로 띠가 바뀌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요 한 살 정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띠라는 것은 음력 입춘 절기가 오기 전엔 축월까지를 전년도 띠로 보기 때문에 일단 2월 4일 입춘이 오게 되면 띠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양력 2월 4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72년생 같은 경우는 경자년 같은 경우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자 자체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무자년생은 일단 경자년생하고의 어떤 상생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생을 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기운적으로 좀 뺏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자년생은 무엇보다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자식들도 성장을 했고 또 실제로 이 정도 나이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기가 됩니다. 물론 뭐 80 넘어서 90 넘어서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물리적인 나이를 봤을 때 그래서 경자년에는 일단은 어떤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운이 빠지는 해이기 때문에 일단 무자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리를 해라. 사업을 벌렸던 것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크고 성장을 하고 실제로 결혼까지 다 시켰을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일보다는 건강에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강 같은 경우 실제로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같은 경우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건강이 무자년생한테는 조금 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계통, 심혈관
혈액순환기 계통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물운도 들어오게 됩니다. 무자년 쥐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조금 전에 사뒀던 게 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무자년생한테는 재물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무자년 쥐띠생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고 어떤 일을 벌리지 말고 계획했던 일을 이제는 정리하시는 단계에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연세, 나이 이걸 놓고 봤을 때도 이제는 그럴 때가 왔고요. 두 번째로는 경자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생은 이제 한국 나이로는 뭐 61세인데 회갑이 됐죠. 회갑. 물론 뭐 똑같은 말인데 환갑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자년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경자년생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이루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자식들이 결혼 정년기도 오고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자년생한테는 약간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확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버리려고 하는데, 일단 경자년 자체도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이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을 이분들도 벌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실제로 또 금전거래라든지 친구나 누구 이런 사람하고 금전거래 아는 사람하고 이 돈에 관계된 금전거래를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올해 기해년은 쥐띠들한테는 약간 망신살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일단 이 경자년생도 확장한다든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마라. 투자하면 손해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동업, 금전거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띠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자년생이라서 다 그게 해당되는 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는 그 사람의 사주 전체를 놓고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틀에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조심하시고, 다만 기운적으로는 뭔가 해보려고 하고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제를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자년생은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가장 필요한 나이입니다. 물론 40대 후반에 접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임자년생한테는 문서운이라든지 투자운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자년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조급한 마음에 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기운 그것도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쥐띠 경자년 쥐띠 해에는 임자생도 물론 경자생보다는 좀 낫지만 임자생도 조금 주의를 해라. 그리고 투자를 한다든지 뭐 욕심부리기 전에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좀 더 확인하고 관찰한 이후에 하셔라.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부동산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경자년에 우리나라 국운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해로 접어들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자년생은 특히 더 관찰하고 확인해서 뭐든지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 관련 이런 운이 오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한다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무조건 살펴보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자년생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건강은 뭐냐 그러면 임자년생한테는 이 수기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후반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수기라는 것은 음성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까 쥐띠의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부분으로 이 쥐라는 것은 생명력,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음양오행에서도 이 수의 기운은 정자나 난자 이런 수의 기운으로도 보기 때문에 연애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내년이 좀 적기다, 2020년.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결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자년생. 갑자년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장 내에서 어떤 일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경금이라는 것은 갑한테는 관을 나타냅니다. 관을 나타내다 보니까 관이라는 것은 이 직업을 나타냅니다. 직업, 직장, 이 직업 관련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상충이 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뭐 잘 안 돼가지고 실직을 할 수 있다든지 퇴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은연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일단 내년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경기상으로 경자년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운 자체가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서 기분에 따라서 확 그만둔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물론 회사가 안 돼서 실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과 목은 서로 상충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 관련 기운이 들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있는 사람한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히려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벌린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내년은 자중자애하고 참고 인내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기분에 젖어서 나가게 되면 더 훨씬 더 신축년, 그 다음에 이민년까지 약 3년간 굉장한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자년생은 이제 새로운 뭐 직업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알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의 금전적인 기운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년생들은 이제 돈을 조금씩 만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병자년생한테는 경금은 편재, 돈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뭐 부모한테 받아서 쓰던 것을 자기가 직장 새로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알바를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돈의 기운도 들어오고 해서 좀 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병자년생한테는 좀 더 좋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소비한다든지 낭비하시면 안 되고 그걸 최대한 내가 아껴가면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경자 신축 이미 이 3년 동안
상당히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자년생들은 금전적인 그런 운이 좀 좋아지는 한 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잘 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무자년생들 같은 경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걸 벌리지 마시고 이제는 정리할 때다. 그리고 건강을 좀 더 신경 쓰셔라. 경자년생하고 임자년생은 금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경자년생은 돈 거래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살펴보고 또 서로 해라. 그리고 임자년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실직이라든지 갑자년생하고도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이 임자년, 갑자년은 특히 그런 부분 직업, 직장관계 이런 일을 좀 조심하시고 임자년생은 새로운 짝을 만나서 이제 50이 되기 전에 꼭 결혼을 하셔라. 그리고 병자년생은 실제로 금전적인 기운도 좀 좋아지면서 돈도 조금씩 만지게 되고 어떤 운적인 기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좀 저축하고 모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무자년, 경자, 임자, 갑자, 병자년 이렇게 해서 나이별로 간단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은 일단 사주 전체의 기운을 놓고 봐야 하지만 같은 쥐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어디에서 쥐띠 전체적으로 통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크게 주목은 하지 마시고요. 쥐띠라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다르다는 점, 처한 상황도 다르고 실제로 돌아오는 기운도 다르고 약간 또 남녀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이 갑자년생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84년생들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신 분은 만약에 내년에 남자 운이 2020년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렇게 만나서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결혼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애라도 잘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경자년이 쥐띠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운이 오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혹시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쥐띠 2020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